겨울바다는 혹독합니다. 겨울바다에 대해서는 뭐 항상 이렇죠. 묻히다! 이게 알묻지? 다 안에 알이 있다고. 얼굴이야 잘생겼지 뭐. 그러니까 아직 몇천 개가 나오죠. 몇천 개, 몇만 개. 하지만 특별한 맛을 품은 보물창고이기도 하죠. 이게 겨울의 보물 가리비입니다. 차가운 겨울 바닷속에서 알을 탱탱하게 채운 가리비. 맛있어요. 요 정도면 대삼치라고 그래요, 대삼치. 아, 요즘에 참 삼치 맛있죠. 제거철이요, 제거철. 추운 겨울 바다에서 살이 단단해지고 맛이 깊어진 삼치. 겨울 바다는 삼치가 있어 참 행복하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거든요. 사계절 중 겨울에 가장 맛있다는 바다의 별미와 겨울 바다의 추억을 밥상에 올립니다. 며칠 동안 동해안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가 막 해제되었지만 파도의 기세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낙산항에서 30년 이상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김대곤 선장. 서둘러 조업 채비에 나섭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도 이렇게 나가세요? 바다에 그물이 밀칠돼 있어 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나가야 돼요. 그물을 방치해두면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들이 버둥거리다가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어부는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죠. 바닷물이 올잖아요, 바닷물이.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지금 뭐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모치 잡으러 가요. 10월 말에서부터요. 2월 말까지 잡으러 다녀요. 근데 2월 말 지나면 뭐 어떤 맛이 없나요? 네, 맛이 없어요. 뼈가 생기고 그때는 얼추 나가요, 얘들이 시매로. 이제 도치를 잡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치다! 아, 이게 도치군요. 이게 알묻지? 다 안에 알이 있다고. 노랗게. 얼굴이야 잘생겼지 뭐. 도치야! 도치야! 아, 동해안의 겨울철 별미라는 도치. 이것도 순놈. 숯도치는 이빨판이 크고 이렇게 배가 없어요. 근데 요게 순놈, 요게 암놈. 빨판이 작아가면서 이 배가 이렇게 꽉 들어갔어요. 순놈은 작고 암놈은 크고. 요게 암놈, 순놈. 원래 도치는 동해안의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랍니다. 산란기인 12월 전후가 되면 알을 먹어치우는 심해의 천적을 피해 바닷가 근처로 들어오는데요. 빨판을 바위에 붙인 뒤 해조류 사이에서 산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만 찾아오는 동해안의 진객이죠. 날씨가 차니까 손이 굽어가지고 데킬 수가 없어. 조업을 할 때 더 큰 문제는 파도랍니다. 파도가 심하면 도치도 바위에 딱 붙어 움직이지 않는 데다 어부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집니다. 겨울바다에 대해서는
뭐 항상 이렇죠. 갑작스레 기상이 이렇게 나빠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업을 하다 말고 포기하고 빨리 들어오는 게 제일 안전에 좋은 거예요. 아유, 한 달에 한 10일 정도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급히 항구로 돌아가는 길. 그래도 거친 바다에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몇 마리만 잡아도 도치는 돈이 되는 물고기랍니다. 애가 타는 건 기다리는 아내죠. 해철이 아빠 많이 잡았냐고. 걱정이 엄청 되죠. 70이 넘었는데도 혼자 하시는 거 보면 훌륭하잖아요. 이 날씨에서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 엄청 춥잖아요 지금. 이제 도치 볼 날도 며칠 남지 않은 겨울의 끝자락. 이 맛을 나누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언니 도치 잡아왔어요. 도치 잡아왔는데요. 이게 도치 아유, 잡아가지고 참게 잡아보라 고생하셨어. 이불 또 다 벌리네 도치가. 반갑다 그러잖아. 아유. 싱퉁맞게 생겨가지고 싱퉁이라 그랬는지 하여튼 옛날에 싱퉁이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이 항구 사람들은 도치와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죠. 알 안 가진 순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를 해 먹는 건데 살이 오돌오돌하니까 회를 하는 거예요. 도치 숙회를 할 때는 뜨거운 물로 껍질의 점액질을 깨끗이 벗겨내야 비린 맛이 없답니다. 여기 이물질을 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돼요. 뽀송뽀송하게. 숙회에는 알이 없어 살이 두툼한 순놈이 제격인데요. 자 언니야 이거 햇스로. 잘 갖고 왔어요? 이거 햇스로. 맛은 여느 숙회에 밀릴 게 없다고 자랑합니다. 도치는요 요 뱃살 요게 제일 맛있어요. 네 여기 뱃살. 까만 거. 생선이 다 그렇잖아요. 뱃살이 제일 맛있잖아요. 요 쓸어놓으면은 요 상태가 나와요. 이 겉대기 까먹고 하얀 거 있고 또 중간에 까만 색깔 하나 있고 또 흰색이고 이래요. 돼지고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오겹살이에요. 오겹살. 도치살은 질기기 때문에 숙회를 할 때는 잘 삶아줘야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답니다. 오랜 세월 도치와 더불어 살며 터득한 지혜죠. 바다 풀 자반 풀이라는 게 나와요. 그 바다 자반 구멍 그거 들어가다 보면은 다 들어가서 턱 붙어 있어요. 요막시 한 개. 그래서 그걸 눈에 띄면 이제 주워다가 회를 해서 먹고 옛날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구해가지고 설 명절 때는 항상 떡국에다 넣어가지고 먹었어요. 지금은 이것도 돈이니까 안 나오더라고. 힘들죠 지금은. 흔했던 도치는 이제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동해안의 특산물로 대접받게 됐답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잠깐 넣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튀겨서 못 먹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분이 줄어들어요 이게. 그러면 익은 거예요. 자 드세요. 탱글탱글하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도치 숙회는 직접 잡는 어부가 아니면 자주 맛보기 어려운 별미가 됐답니다. 콜라겐이 얼마나 요 안에 들어있다고요. 비인이 들려면 이거 많이 먹어야 되겠네. 많이 잡아요. 그럼 값이 더 올라가잖아 그럼. 그럼 우리 못 먹잖아 그럼 바닷가 사람. 엄청 젊어져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91살인데 이렇게 젊지 않아요. 어유 그러면 도치 많이 드셔서 이렇게 젊으신가? 예전처럼 흔한 음식은 아니지만 여전히 낙산항 사람들에게 도치는 삶이고 추억입니다. 겨울 동해안에서 도루묵, 양미리와 함께 대표적인 알배기 생선으로 꼽히는 도치. 이게 알이에요. 크네. 알이 한 마리. 몇천 개가 나오죠. 만 개. 많이 나오네요. 엄청 많이 나오죠. 처럼 만들어가지고 쪄서 먹을 거예요.
도치알을 두부처럼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입니다. 먼저 도치알을 바닷물에 씻은 뒤 틀에 넣는데요. 소금을 간수로 사용해 두부를 만드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단백질이 주성분인 도치알은 12시간이 지나면 두부처럼 굳습니다. 도치알은 주로 알찜으로 요리해 지금도 귀한 상에 올리고 있답니다. 생지 제사 때도 올라가고 명절 제사 때도 올라가고 지금도 이거 안 올리면 제사가 안 지르는 줄은 못 지르는 줄 알고 있어요. 거친 겨울바다에 기대어 살면서 늘 마음이 간절했던 한국 사람들. 없는 형편에 흔한 도치알에 정성을 담아 제사상을 차리곤 했답니다. 그때는 기계가 있는 데가 아니고 노젓는 데잖아요. 바람 불고 파도가 치면은 동네 사람들이 사고 난다고 선흥당인데 올라가서 추원하고 뭐 이렇게 하고 배가 어디쯤 있나 하고 다 동네 사람들이 가서 보고 이러지. 지나다니면 선왕님한테 기도하고 예. 다니는데 뭐. 아, 지금도요? 예. 그 올라가면서 하고 내려오면서 하고. 목선 한 척의 의지에 매서운 겨울바다로 나가던 시절. 사람의 욕심과 의지만으로는 혹독한 겨울바다를 이길 수 없었죠. 지금도 겨울바다 앞에서는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아유, 맛있게 먹겠습니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남다른 도치알찜. 영양덩어리에 이게 이 안에 이게 도치 한 마리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20마리 우리가 먹는 거예요 지금. 다 겨울바다가 내어준 소중한 선물이랍니다. 도치로 할 수 있는 음식은 다양합니다. 알 넣고 알탕처럼 두루치기 하는 거예요. 도치 두루치기는 물을 자작하게 부은 뒤 잘 익은 김장김치에 도치알과 내장을 넣고 끓이는 음식이죠. 아이고 잘 끓네. 여기에 도치살까지 푸짐하게 넣어 뜨끈하게 끓여내면 뱃일에서 돌아온 어부의 얼어붙은 몸도 풀렸답니다. 그걸 조금 넣으면 이제 좀 고소한 맛이 나라고 해서 넣는데 옛날에는 기름도 흔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기름 없이 그냥 끓여서 이렇게 먹어도 시원했는데 지금은 양념이 흔해서 이제 이것저것 넣고 하지. 겨울 밥상을 든든하게 채워준 도치는 생계 수단이기도 했죠. 엄마가 오남매를 혼자 키웠어요. 이런 도치, 광어 이런 거 큰 거 해가지고 많이 입고 다녔어요. 보리쌀 갖고 오고 감자 갖고 오고 엄마는 10리, 20리를 돌아다녔어요. 저희 엄마는. 옛날에는 고기를 팔 데가 없어가지고 나오면 이구슬에 쫙 초는 구석까지 몇십 리까지 댕겼어요. 하여튼 집집마당 다 다녔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생선 장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고생 좀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나 마나 했어요. 그래도 겨울바다가 내어주는 풍성함 덕분에 이 거친 바닷가에서 한평생을 잘 살아낼 수 있었답니다. 혹독하지만 늘 마르지 않는 곡간으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겨울바다. 그래서 아직도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채 항구를 지키는 연옥 씨. 잘 말랐네. 볶아 먹기 딱 좋네. 그녀에게 도치는 추위를 무릅쓰고 물고기를 팔러 다니던 어머니의 삶이랍니다. 아유, 그거 잘 가졌어요. 잘 맛있게 볶을게요.
그 시절 말린 도치는 1년치 음식이 됐답니다. 여기까지다 진짜까지 와서 진짜 딜안에도 하나 고기 잡는 집보다 더 많이 말렸어요. 우리만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 빌려가가지고 다 가져와야. 옛날엔 니아까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져가서 고기 실어 날라 팔고는 그 품값으로 한 야가씩 가져오니 그거 가지고 말리고. 돈은 안 주고 이 도치를 줬구나. 아 고기 주는데 돈을 줘요? 돈이 있어요. 뭐 돈이 구하니까 돈은 안 주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떼고 하는 거지요 뭐. 볶음은 물론 찜과 산적 등 그 쓰임이 다양했던 도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였다는군요. 옛날에 집집마다 이게 다 그럼요. 명태하고 이게 걸려 있는데 난 이게 더 쫄깃쫄깃한 게 더 맛있더라. 명태보다 이게 오히려 더. 술국에도 좋아요 술국에. 술국에도 보다 먹었죠. 지금의 식으로 알. 질리지 않았어요 그때? 안 질려요 이거는. 비린내가 안 나서 질리질 않아요. 한때는 못난이 생선이라 괄시도 받았지만 이제는 명태가 사라진 동해안에서 대표적인 특산물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도치. 그래서 어르신들에겐 바람이 생겼답니다. 음식 만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어부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 나이 적은 사람만 있지. 걱정만 돼서 큰일이에요. 지금은 일기예보도 잘하지, 배도 많이 현대화됐지. 옛날보다 훨씬 쉬운데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70여 척이던 배가 20여 척으로 줄어든 상황. 맛있네 오래간만에 먹으네 회를. 북적북적했던 겨울바다가 그립습니다. 남해안 끝자락에 있는 고흥반도에서 6km가량 떨어져 있는 섬 나로도. 3일 만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삼치 잡으러 한번 가보려고요. 요즘에 참 삼치 맛있죠. 삼치 선어회 기가 막힙니다 요새. 최고철이요 최고철. 나로도에서 나고 자라 35년 동안 삼치잡이를 해온 김원태 선장은 며칠 만에 조업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서해안 지역과 남해안 지역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모든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겨울바다의 날씨죠. 오늘도 쉬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풍랑주의보나 바람 부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날이 안 좋네요. 주의보가 떨어져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심란한 마음에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김 선장. 어판장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썰렁하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아이고 날이 추워갖고. 배가 안 더워가지고. 그래 날이 추우니까 배가 좀 오늘 없을 거야 아마. 큰일이야 큰일. 뱃살도 설에 물이 말라 뱃살도 굶어 죽어. 더운 거 하고 해갖고 많이 더운데 삼치 아예 고객은 못 한다 지금 현재. 주의보가 한 2, 3일 있어야 해제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날 좋아야 작업 나가고. 나가는데 그래 힘드네. 대표적인 삼치 집산지인 나로도항인데 삼치락은 중매인들이 보관하다가 꺼내놓은 몇 마리가 고작입니다. 언제 잡힌 거예요? 오늘 잡은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잡아온 거지. 삼치 굽네. 그래도 삼치를 보니 반가운 김 선장. 요 정도가 대삼치라고 그래요 대삼치. 엄청 크네요 이거. 네, 한 5kg 정도 나가고. 우리네 밥상에서 흔히 보는 작은 삼치는 이곳에서 삼치축에도 끼지 못한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시로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뜰발이 낚시로 어디서 땅발이라고 겨울에 이제 주로
겨울에 많이 하는 어장. 삼치는 겨울이 되면 수심 깊숙이 들어가는 성질이 있답니다. 이가 왜 멸치처럼 이게 생겼어 이게 이제 물속에서 팔랑팔랑하니까 삼치가 멸치인자하고 잡아먹어요. 땅바리 낚시는 낚시 바늘을 바다 밑바닥까지 늘어뜨린 뒤 삼치 온다! 낚싯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삼치를 유인해 잡는 방식인데요. 자기보다 빠른 것을 추적하는 삼치와 치열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힘든 조업이라는군요. 이 삼치야! 이게 진짜 삼치야. 삼치는 이 정도 돼야 맛있고. 김원태 선장은 이제 나로도에 남은 마지막 땅바리 낚시꾼이죠. 그물로 잡으면 일단은 뭐 물속에서 죽기도 하고 그물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낚시로 낚아 올리는 것은 싱싱히 살아서 올라오잖아. 휴일이 따로 없는 어부에게는 풍랑주의보 내리는 날이 휴일. 친한 형님 부부와 함께 삼치를 가지고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삼치 크네 진짜. 삼치가 무지하게 커요. 겁나 크구만 진짜. 오늘 잔치 한번 보여주세요. 삼치 손질해 갖고 왔어요. 고생했어요. 삼치의 주산지인 나로도 사람들에겐 삼치를 즐기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는데요. 성질이 급해 잡히면 곧바로 죽는 삼치를 얼음에 재워두었다가 선어로 회를 뜹니다. 삼치는 우선 맨 먼저 회부터 먼저 떠먹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이해서 먹고 그 다음에 조림해서 먹고 익은 음식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이 감을 못 느껴요. 잘 뜬다. 오랜 경험이. 삼치는 살이 무른 편이라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회를 뜨기가 힘든데요. 두툼하게 회를 떠내는 것이 관건이랍니다. 삼치 뱃살은 부드럽기 때문에 껍질째 바로 썰어서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별미 삼치 뱃살입니다. 뱃살. 삼치 중에서도 뱃살에는 지방이 가장 많기 때문에 맛이 좋다는군요. 추울수록 모든 생선은 살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삼치는 겨울 삼치가 제일 맛있죠. 삼치회를 먹을 때도 나로도만의 방식이 있는데요. 큼직한 삼치회 한 점을 간장 양념장에 찍어 김에 싸서 먹는 것이죠. 아유 맛있네. 선장님 한번 잡숴 보세요. 맛있을 때요 요새 지금. 절로 웃음이 나는 맛은 어떤 맛일까요? 고소한 삼치 맛있어요. 꼭꼭 씹을 필요도 없이 입에 넣으면 거의 다 녹아. 우리가 명절 때면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자식들이 오면은 먹이기 위해서 삼치 전쟁이 일어나요. 피부도 곱잖아요. 삼치를 드셔야 그러나? 예. 우리 삼치로 연세가 어떻게 만든 되신데? 90. 90? 이게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 진짜 맞아요. 정말이에요? 예, 삼치로 많이 먹어서 이렇게 젊어요. 나로도 사람들에게는 싱싱한 화로회가 부럽지 않은 삼치 선어회랍니다. 회로 겨울바다의 맛을 제대로 즐긴 뒤에는 본격적으로 불에 익히는 요리가 시작됩니다. 산란철인 봄을 앞두고 한껏 살과 지방이 차오른 삼치. 소금을 좀 뿌려가지고 간이 배야 참 맛있어요. 홍구이 한번 해보게요. 삼치는 맛이 담백해 소금과 궁합이 좋은데요. 소금은 생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맛과 식감을 좋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군요. 굵은 소금만 뿌려서 드셔야 생선의 제맛을 느낄 수 있어요.
불기운을 만나 고소해지는 삼치. 하지만 거저 얻는 맛이 아니랍니다. 지금은 기계로 당기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인기다 그랬어, 손으로. 전부 손으로 60m를 주고 담근. 60m요? 그러니까 업적인 손이 막 불어크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지금도 갈라지고. 다 굳은 살이 삼치 술을 막 당기다 보면 이렇게 굳은 살이 되게. 낚싯줄을 움켜쥐고 나로도의 전통을 지켜온 손입니다. 고맙죠. 진짜 고맙죠. 우선 지금 삼치의 명맥을 유지해 준다는 그 자체가 특히 삼치를 좋아하는 우리 고장 사람들로 봐서는 정말 보배같이 고마웁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저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뭐. 잘 익었어. 와, 잘 익었다. 은근한 숯불로 40여 분 동안 서서히 익히면 껍질에 있는 지방이 적당히 녹아서 고소함이 더해진다는군요. 너무 맛있겠어. 확실히 맛있어. 보면서 간이 딱 배겠어. 역시 생선은 이렇게 숯불구이가 돼야 돼. 아 진짜 잘 익었다. 네. 하나, 둘, 셋. 고시라고 불리는 작은 삼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라는데요. 이 고소한 맛 먹을 거야 안 먹으면 한정없이 먹거든. 이 대삼치 덕분에 나로도 사람들은 한때 남부럽지 않은 영화를 누리기도 했답니다. 예로부터 나로도 항은 삼치로 이름을 날렸던 항구였답니다. 그 시절의 추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 명홍성 씨. 여기가 나로도항인데 건너 저 섬이 숙섬이라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저 숙섬에까지 이르기까지 파시가 이루어지면 삼치뼈들이 완전히 꽉 찼던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삼치가 일본까지 수출하고 전량 수출했어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삼치잡이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나로도는 1970년대까지 삼치잡이의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남해의 수많은 삼치잡이 어선들이 나로도 항으로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루었고 나로도에 모인 삼치들은 곧바로 대일무역선이라 불렸던 배에 실려 수출됐답니다. 그때는 얼마나 융성했던가. 돌아다닌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입에 몰고 다닐 정도로 얘가 융성했던 어항입니다. 1980년대 들어 조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한 나로도항. 삼치뼈 가져왔어요. 회를 뜨고 남은 뼈가 등장합니다. 삼치 어탕 수제비라고요. 삼치는 등푸른 생선이지만 비린 맛이 거의 없어 국물을 내도 시원한 감칠맛이 있다는군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 되면 삼치가 귀한 게 빼도 먹었지. 옛날엔 다 버려버렸어. 우리가 식당 할 때 삼치로 손님들이 한 앞에 한 마리씩 갖다 부엌에 던져놔. 언제 미친 못 소리면 고기를 볶고 넘어댕겼다니까. 잘 우려놨습니다. 삼치뼈를 우려낼 때마다 나로도항의 전성기가 떠오른다는 나로도 사람들. 당시에 그러면 삼치 잡으면 1kg 얼마 정도 했어요? 1,5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우리들 사볼 때는 아무거나 한 5,000원 갔었잖아. 맞아, 5,000원. 5,000원 갔어. 그럼 삼치 큰 거 5kg짜리라면 쌀 한 가마니 샀겠네? 아, 계산하면 그러지. 삼치 덕분에 나로도는 1970년대까지 고흥군 세수의 3분의 1을 담당했던 부자섬이었답니다.
삼치잡이 배 한 척을 가진 선주는 평양 감사도 부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는군요. 여가 술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배 한 척에 여기 선주가 한 2억대 따라와요. 그러면 그 사람 몇 명이요? 400척이면 몇 명이요 그 사람이? 그때는 다 부자였지. 그때는 나가 화장으로 댕겼거든. 밥이 무사람. 배에 밥 해준 사람.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나가 일찍 배조를 했어요. 그거 갖고 이제 우리 동생들 다 가르치고. 나로도의 전성기는 앞으로도 음식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지지 않을까요? 삼치로 만드는 또 다른 음식. 조리려고 지금 어슷하게 썰면은 조림하는 데는 좋아요. 삼치는 살이 부드러워 어떤 양념을 해도 맛이 잘 어우러진다는군요. 그렇다고 겨울바다에 기대 사는 삶이 모두 좋았던 건 아니랍니다. 주의보가 왔다고 뭐 어마어마 무섭죠. 막 파도가 치고 겁나요. 어머님이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하필이면 폭풍주의보가 떨어져가지고 hat을 도저히 띄울 수 없는데 생명이 이동하니까 그 파고를 무릅쓰고 고흥 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도 무서운 풍랑이 몰아치는 겨울바다를 원망하지는 않는답니다. 섬 사람들은 감내해야 할 운명적 어떤 의미다 싶어서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갑다 못 나가갑다 그랬지 그것을 뭐 원망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나로도 항해의 영광은 이제는 모두 옛일이 되어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삼치를 지역의 자랑스러운 명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겨울밥상 치고는 삼치가 있어 아주 흐뭇하게 푸짐하네요, 푸짐해. 오늘도 삼치를 먹으며 위로를 얻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나로도 사람들. 겨울바다는 삼치가 있어 참 행복하죠. 오늘 물론 이제 날이 구조 작업도 못했지만 날 좋은 날 또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바다가. 겨울바다는 아직도 나로도 사람들을 설레게 합니다. 거칠지만 풍요롭고 맛있는 겨울바다. 고흥반도에 있는 강동마을 앞바다에도 뜨거운 겨울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줄줄이 올라오는 길쭉한 채롱들. 이게 겨울의 보물 가리비입니다. 홍가리비가 사는 아파트 격인 채롱이 묵직합니다. 한 칸에가 30마리씩 들어있거든요. 10칸이니까 300마리 들어있어요. 이게 홍가리비입니다. 12월에서 2월 사이가 또 살도 많이 올라와서 맛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홍가리비는 6월에 종패를 바다에 넣어 6개월 정도 키운 뒤 겨울에 수확하는데요. 따로 먹이를 주지 않아도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다는군요. 그리고 바다가 차가워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지방을 늘려 알을 채웁니다. 그래서 홍가리비의 제철이 겨울이랍니다. 여기 점으로 있는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입입니다. 입. 그래서 이 플랑크톤을 이 입으로 이렇게 걸러서 먹기 때문에 이 점이 선명하고 많은 것이 가리비가 신선도가 좋습니다. 아, 달짝지근 좋습니다. 아,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맛있는 홍가리비를 얻기까지 사람의 손도 많이 들어가죠. 기계에서는 빈 게 골라지지가 않잖아요. 크기만 선별이 되니까요. 빈 껍데기와 알이 작은 홍가리비를 선별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알이 작은 홍가리비는 채롱에 넣어 다시 바닷속에서 키우는데요. 이 같은 채롱 작업이 나니 씨에게는 고된 일거리였답니다. 저희가 여름에부터 이거 망가리를 3번 하거든요. 보통 6월달 하고 8월달, 9월달 하고 지금 3차망 작업해 놓은 거예요. 6월에 코가 촘촘한 채롱에 작은 종패를 넣어 키운 뒤 홍가리비들이 성장할 때마다 2번 정도 사는 집을 바꿔줘야 했습니다. 한 번에 작업하는 채롱의 개수가 무려 2만 개랍니다. 한숨을 돌리고 나자 서둘러 수확한 홍가리비를 해감하는 나니 씨. 날씨 추운데 애들 고생하고 그래서 따뜻하게 쪄주기도 하고 회로 주려고요. 가리비가 단백질이 많아서요. 피곤할 때 먹어도 좋고요. 미네랄이 풍부한 청정한 겨울바다에서 자란 홍가리비는 생으로 먹을 수 있답니다. 야채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좋거든요. 예,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어요. 참기름요. 지난 6개월 홍가리비 양식을 하느라 고생한 일꾼들과 함께 먹을 새참 정성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고생했으니까 맛있게 먹자. 해산물은 주로 익혀 먹는 게 동남아 사람들의 음식 문화인데 어떻게 회를 잘 먹는 걸까요? 어디서 왔어요? 네, 베트남 사람이에요. 목알바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요 고추장 안 맵냐고? 안 매워. 안 매워요? 네, 안 매워. 처음에는 안 먹었는데 여기 와서 맛을 보니까 지금은 잘 먹습니다. 이 날 것을. 더 잘 먹어요? 예. 추운 겨울바다에서 직접 키워낸 홍가리비니 그 맛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겠죠. 10년째 홍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는 나니 씨. 이거 찔 때 소주를 넣어도 되는데 레몬을 넣으면은 비린 맛이 없고요. 상큼한 맛이 더 나요. 이젠 홍가리비 요리에도 달인이 됐습니다. 오, 맛있게 잘 익었네. 먹음직스럽네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겨울에 번 것으로 또 한 해 1년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운데 일을 해도 겨울이 가장 기다려지기도 하고 1년 내내 겨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1년 내내? 네. 왜요? 겨울에 수확을 하니까요. 그 마음 알 것 같네요. 바다 농부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최고의 바람이고 보람이죠. 가리비 살도 많이 차고 이 정도면 올해 작황 좋은 편입니다. 앞바다가 풍성해지면 마을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겨울바다의 맛을 제대로 한번 느껴볼 참입니다. 가리비 미역국 끓일 거거든요. 미역도 앞바다에서 직접 뜯어온 자연산이라죠. 좋다. 미역 좋죠. 엄청 고생하네. 추워서 나가도 우리는 해초류가 많이 나옵니다. 오, 잘 삶아졌네.
홍가리비로는 육수를 냈는데요. 가리비 이 껍질에서도 영양분이 나오니까 푹 삶으면 좋아요. 단백질이 풍부한 홍가리비로 국물을 우려내면 감칠맛이 좋답니다. 아, 이 육수로 가지고 미역국을 끓여요. 소고기 미역국보다 더 맛있어요. 이렇게 가리비를 끓이면. 자, 깔아앉혀서 맑아지면은 미역국에다 부수면 돼요. 함께 음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나누게 되죠.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는 고수원 때문에 피해가 많아가지고 거의 팔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잘 됐나 했더니 수입산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지금 팔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제일 버튼 별로 없어. 첫 참기는 괜찮았죠. 맨 처음 했을 때요. 한 2, 3년 괜찮았어요. 네. 어르신들도 평생 겨울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온 처지. 나니 씨의 애환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 사고 했어요. 겨울에는 바람 불고 힘들 때가 씌어버렸었어요. 그래 이제 방을 올리고 보면은 낙자가 그냥 주렁주렁 올리면 멀미도 가시고 애들 가르치는 재미로. 다들 열심히 사셨군요. 맛있겠네. 진짜 맛있겠다. 그걸 잘 끓여. 10년 전 나니 씨네가 홍가리비 양식을 시작하면서 홍가리비 미역국이라는 음식도 탄생했답니다. 청정 해역으로 꼽히는 고흥반도 앞바다는 각종 해조류의 텃밭이기도 하죠. 터다로 가요, 터. 톳이 텃밥을 해놓으면 진짜 맛있다고요. 바닷가 갯바위에 자생하는 톳은 길쭉길쭉한 공기주머니 형태의 잎이 붙어있는 해조류인데요. 차가운 바닷물에서 영양이 풍부해진답니다. 이거 봐봐봐. 얼마나 맛있겠는가. 겨울에는 톳의 맛도 깊어지죠. 제철이죠, 이거. 아주 맛이 좋아요. 맛이 좋습니다. 여기 고흥 우리 바다는 청정 바다라 물이 좋고 그래서 톳이 아주 유명해요, 여기는. 바다에서 소금을 견디며 살아남은 해조류는 겨울철 건강식이자 별미랍니다. 겁나게 많이 했구나. 맛있었네.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솥밥도 해 먹고 해무침도 하고 이거 여러 가지로 이거 해 먹고 그거 아니면은 숙련에 못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 톳이 엄청 좋은 톳이요. 톳은 어르신들의 평생을 지켜준 고마운 먹을거리죠. 그러게 밀가루 좀 넣어야 돼. 그거 나시오. 톳으로 음식을 할 때는 먼저 밀가루로 씻어서 비린 맛을 없애줍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옛날에는 이거 몰래 먹을 수가 없어요. 씹으면은 오들오들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몰래 못 먹는다 그래요.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가. 맛있어, 먹어봐. 짭조로 많이 겁나게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손질한 톳은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쳐줍니다. 갈색 식물인 톳은 끓는 물에서 갈색 색조가 파괴돼 녹색의 엽록소로 변하며 식감도 부드러워진답니다. 자, 톡 가져오네. 예, 얼른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톳을 잔뜩 넣어 톱밥을 짓는데요. 자연스럽게 옛 추억도 소환됩니다. 겨울에는 기 말라. 톳에서 또 우리가 밥 먹고 살라. 미역도 할라. 별것을 다 하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눈코 뜰 시간이 없어요. 김 뜰 때도 애기들까지 잠도 못 자게 우리가 하고 그랬어요.
예전부터 강동마을 앞바다에서는 겨울이면 김양식 등 해조류를 많이 키웠고 그 일을 하느라 어르신들도 고생이 많았답니다. 애기 아빠도 시골에서 옛날에 김할 때 또 추울 때 장갑도 없고 손으로 막 하느라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손이 시려우면은 잠깐 이렇게 쐬다가 또 김을 넣어 이렇게. 바닷가 안 산 사람들은 몰라, 그 말을 몰라. 이해를 뭔지 못해요. 이해 안 돼. 바닷가 산 사람들이나 알지. 그래. 오메 밥 맛있게 됐다니 어찌다냐. 허허 맛있겠다. 맛있겠다 비벼 놓으면은. 겨울 내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던 어르신들을 이어 겨울바다를 지키고 있는 나니 씨. 두 세대가 힘을 모아 차려낸 밥상이 푸짐합니다. 우리 마을 자연산 톡과 저가 양식한 가리비가 만나서 밥상이 화려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바다가 내어준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어서 풍요로운 한 끼를 누리는 강동마을 사람들. 아주 잘 먹었어.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재도 가리비 잘 돼서 우리 마을 더 발전이 되게 이루요 화이팅 합시다. 맛으로 한 번, 추억으로 또 한 번. 겨울바다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습니다.